55살에 완전히 폐경이 된 후에도 제 안에 남아있는 성적 욕구를 처음 느꼈을 때의 당황스러움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주변에서는 폐경이 되면 그런 관심이 모두 사라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쉽게 물어보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폐경 이후에도 계속되는 여성의 성적 욕구와 그 해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폐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폐경이 되면 여성의 성적 욕구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욕구의 패턴이나 강도의 변화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폐경 이후 여성들이 여전히 성적 욕구를 경험하고 있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폐경 직후에는 잠시 관심이 줄어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욕구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젊을 때와는 다른 형태의 더 깊이 있는 욕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폐경 이후 성적 욕구의 첫 번째 특징은 패턴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처럼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패턴이 아니라 좀 더 불규칙하고 개인적인 패턴을 보이게 되어요. 어떤 주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갑자기 며칠 동안 강한 욕구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불규칙함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폐경 이후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불규칙한 패턴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생활하는 것입니다. 욕구가 높아지는 시기를 미리 파악해서 준비하고 관심이 낮은 시기에는 다른 형태의 친밀감을 추구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특징은 욕구의 질적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주로 신체적인 자극에 반응했다면 폐경 이후에는 감정적, 정신적 연결이 훨씬 더 중요해져요. 단순한 신체적 접촉보다는 파트너와의 마음의 교감, 대화,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이 성적 욕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 같은 일상적인 순간들이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이런 변화는 관계에 더 깊은 차원을 더해줍니다. 표면적인 관계를 넘어서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시간과 과정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각성되고 빠르게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면 폐경 이후에는 더 많은 시간과 세심한 과정이 필요해져요.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이 있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은 그 과정을 더 천천히, 더 세심하게 즐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파트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몸을 더 세심하게 탐구하고 감정적인 연결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폐경 이후 성적 욕구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법은 호르몬 관리입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감소가 성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관리 가능한 부분입니다. 산부인과 상담을 통해 호르몬 치료나 보충제 복용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물론 호르몬 치료에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자연 추출 호르몬 보충제를 복용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욕구의 강도나 각성 속도에서 확실한 개선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개인차가 크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법은 질 건조증과 불편감 해결입니다. 폐경 이후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질 건조증은 성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윤활제와 보습제가 있어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수성 윤활제, 실리콘 기반 윤활제, 천연 성분 윤활제 등 여러 옵션이 있으니까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윤활제 사용을 부끄러워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 훨씬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질 보습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일상적인 불편감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 해결법은 케겔 운동과 골반저근 강화입니다. 폐경 이후 골반저근의 약화는 성적 감각을 둔화시킬 수 있어서 이를 강화하는 운동이 매우 중요해요. 케겔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면서도 효과가 확실합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전문가의 지도를 받은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골반저근이 강화되면 성적 감각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무실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 해결법은 전신건강관리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성적 욕구와 만족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성적 건강과 연결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근력 운동은 체력과 자신감을 높여줘요. 저는 폐경 후에 요가와 수영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성적 욕구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몸의 유연성과 근력이 향상되면서 자신감도 높아졌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었거든요. 식단에서는 아연, 비타민 E,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섭취하려고 노력해요. 이런 영양소들이 호르몬 균형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다섯 번째 해결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스트레스가 성적 욕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요. 일상의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가족 문제 등이 직접적으로 성적 관심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명상, 깊은 호흡,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분 정도 명상을 하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반신욕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새로운 취미 활동도 정신적인 활력을 되찾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해결법은 파트너와의 소통 개선입니다. 폐경 이후 성적 욕구와 관련된 변화들을 파트너와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여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부끄러워하는데 실제로는 파트너도 궁금해하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이런 변화가 있다. 이런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방식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통을 통해 새로운 방법들을 함께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어요. 파트너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면 폐경 이후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해결법은 환경과 분위기 조성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환경적 요소들이 경험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쳐요. 온도, 조명, 편안함, 프라이버시 등이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충분히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 부드러운 조명,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아로마 캔들을 켜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놓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작은 준비들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더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을 때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여덟 번째 해결법은 새로운 방법과 기술의 탐구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이전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새로운 자세나 기법, 보조기구의 활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한 정당한 노력이니까요. 시중에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과 정보들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선택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범위 내에서 시도하면 되어요. 9번째 해결법은 정신적 건강 관리입니다. 폐경 이후 우울감이나 자신감 저하가 성적 욕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라서 정신적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심리 상담을 통해 폐경 이후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성적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10번째 해결법은 생활 리듬의 조정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에너지 레벨이나 컨디션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맞춰 생활 리듬을 조정하는 것이 좋아요. 언제 컨디션이 좋은지, 어떤 시간대에 에너지가 높은지를 파악해서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저희 경우에는 오전 시간대에 컨디션이 좋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말 오전이나 휴일 오전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조정을 통해 서로에게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친밀감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1번째 해결법은 교육과 정보 습득입니다. 폐경 이후 성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잘못된 선입견이나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뢰할 만한 의학 서적이나 전문가의 강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중년 여성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겨서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어요. 제가 참여했던 강의에서는 폐경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해 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하는 다른 여성들과의 대화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과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12번째 해결법은 자기 탐구와 이해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 욕구가 높아지는지, 어떤 자극이 효과적인지, 어떤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등을 파악하는 거죠. 이런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일기를 쓰면서 제 몸과 마음의 변화를 기록해봤어요.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기 지식을 파트너와 공유하면서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3번째 해결법은 점진적인 접근입니다. 폐경 이후 성생활을 재개하거나 개선할 때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는 가벼운 스킨십이나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친밀도를 높여가는 거죠. 이런 단계적 접근은 몸과 마음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조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천천히 접근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몸과 마음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하니까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14번째 해결법은 대안적 친밀감의 추구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을 추구할 수 있어요. 함께 목욕하기, 전신 마사지, 깊은 대화 나누기, 함께 춤추기 등도 의미 있는 친밀감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은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고 부담 없이 서로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저는 파트너와 함께 요가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늘렸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친밀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친밀감이 오히려 더 만족스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15번째 해결법은 개인적인 시간과 자기 관리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성적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자기 개발, 휴식 등을 통해 자신을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충전이 성적 에너지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어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적 관심도도 높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새로운 취미로 도자기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만족감이 전반적인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미용실에 가거나 새로운 옷을 사는 것 같은 작은 자기 관리도 자신감 회복에 효과적이었습니다. 16번째 해결법은 의료진과의 정기적인 상담입니다. 폐경 이후 성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요.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가정의학과, 내분비과 등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성건강과 관련된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도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17번째 해결법은 긍정적인 마인드셋 유지입니다. 폐경 이후에도 성적 욕구가 지속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실제로 성적 건강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어요. 마음이 긍정적이면 몸도 따라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18번째 해결법은 사회적 지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여성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중년 여성들을 위한 모임이나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모임에 참여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큰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저도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많은 정보와 용기를 얻었어요. 서로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19번째 해결법은 창의적인 해결책 모색입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창의적이고 개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각자의 상황과 선호도에 맞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친밀감의 기회로 활용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함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에서 시작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유롭게 시도해보고 효과가 있는 방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되어요. 20번째 해결법은 인내심과 꾸준함입니다. 폐경 이후 성적 욕구 관리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개선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서 실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꾸준히 노력하니까 점차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운동이나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21번째 해결법은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산부인과 의사, 성상담 전문가, 물리치료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등 필요에 따라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치료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하면서 제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졌는데, 실제로는 각자의 전문성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금까지 폐경 이후에도 계속되는 여성의 성적 욕구와 그 해결법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폐경 이후에도 성적 욕구를 갖는 것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젊을 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폐경 이후의 성적 욕구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친밀감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비슷한 경험을 하는 다른 분들과도 소통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세요. 폐경은 끝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사랑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이 풍요롭고 만족스럽기를 바랍니다.